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희입니다. 공지 내용 말씀드리면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니 스스로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또한 설명과 달리 모든 공개 로드맵은 주최 측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이 많이 됐던 이유는 제가 이제 하도 답답해서 문의를 한번 드려봤어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고,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고, 또 놓친 것이 있을까 봐 또 점검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은 거래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조금 늦어지고 더뎌지는 건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지금 진행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뒤돌려서 빠진 건 없는지 체크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증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지갑 관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 크레타 플랫폼의 그 마케팅 형태의 지갑은 이제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되고 나서 거기 있는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지갑으로 옮겨 놓거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 놓거나,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 놓거나, 뭐 이렇게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내가 내 거 지갑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대신해 주는 분이 계시다면 최소한 관리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중간에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지갑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업데이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안 열어보다가 어느 날 열어보려면 비밀번호도 어디다 놨는지 모르고 이 핸드폰인지 저 핸드폰인지, 또는 핸드폰 바꾸기 전에 핸드폰에 깔아놓은 것을 줘버리고 나왔는지 기억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갑 관리를 원리를 몰라가지고 질문이 엉터리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레타의 트론링크 지갑 안에 있는 디스커버 안에 속지갑인 경우에는 제가 뭐라 했냐면,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숫자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모지갑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 숫자는 잃어버려도 어때요? 그 숫자는 잃어버려도 안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숫자는. 근데 개인 지갑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서 숫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토큰을 잃어버린 거예요. 해킹을 당한 거예요. 자, 메타마스크 지갑을 활용하는 경우에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그동안 피싱 사이트들이 깔려있는 휴대폰에다가 메타마스크 지갑을 깔았었을 때 불안하다. 그것이 또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메타마스크 지갑에 무슨 이자 지급이나 스테이킹 같은 경우가, 나는 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게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터치하지 마세요. 그거는 누군가가 피싱을 시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자가 들어올 리 없잖아요. 그리고 스테이킹이 다른 뭐 이더리움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코인들이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보인다든가, 그런 경우에 그것을 터치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혹여나 내가 사용 중에 불안하다, 내 폰이. 근데 거기에 메타마스크에 깔려 있고 거기에 크레타 지갑이 크레타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니모닉 관리도 잘 하셔야죠. 음. 자, 다 잊어버리고 나서 어느 날 교수님 찾아뵈도 돼요? 그러면 저는 그때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생태계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아놨는데, 크레타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크레타 플랫폼에 NFT를 민팅하고 크레타 플랫폼에 게임을 런칭을 하고 스튜디오 기능이 작동이 돼서 어떤 것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래할 때, 그래서 거기에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면 크레타 토큰을 활용하게 되는 이런 형태들을 생태계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지갑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USDT를 넣으면 이자를 준대요. USDT를 넣으면 더 많이 넣으면 이자를 더 많이 준대요. 또 거기에 다시 예치를 하면 이자를 더 많이 준대요.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생태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돈 놓고 돈 빼먹는 일이고, 보통 알고 있기를 그 사람들이 뭐 지갑을 활용한 언제 다칠지 모르는 온라인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언제 다쳐도 이상하지 않은 것들이죠.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타의 생태계라는 것은 크레타 토큰을 발행을 해서 거기에서 게임이 올라오면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캐릭터를 강화하고 게임 내 이벤트에 참여하고 그리고 어떤 의견을 표시를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내 캐릭터를 또는 내 아이템을 사고 팔고 그런 것들. 그래서 홀더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유저들이 늘어날 때 어, 크레타를 갖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갖고 있는 게 이런 정상적인 생태계죠. 근데 어디다 넣어놨더니 데일리 수당을 주더라? 지금도 뭐 강남에 3% 데일리 수당을 준대요. 1, 3%. 1, 3%면 열흘이면 30%, 30일이면 90%예요. 도둑질을 해서도 90%를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자, 그런 의심이 가는 건 하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기꾼들보다 먼저 사기를 쳐먹으면 되겠죠. 근데 그 사기꾼들을 이길 방법이 없죠. 왜? 그 사기꾼들은 내 행동 패턴을 이미 다 알고 얼마 정도 돈이 나가고 얼마 정도 돈이 들어오고 데일리로 줘야 할 금액들이 얼마인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죠. 나는 알 수 있어요? 나는 추측을 할 뿐이죠.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크레타 프로젝트에는 많은 멤버들이 합류해 있죠.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영향을 어디에서 펼치고 있는데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잘 해주리라고 믿고 있는 거죠. 거기에 영향력 있는 업체들이 붙어서 함께 크레타 플랫폼을 빨리 구축하고 유저들이 빨리 들어와서 그 유저들로 하여금 희소성의 가치를 만드는 거. 그게 크레타 프로젝트의 성공 방향이겠죠. 자, 로커스 체인이 테스트넷을 한대요. 로커스 체인이. 그럼 우리의 메인넷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위에 크레타 플랫폼의 포트리스라는 게임이 장착이 되고 슈퍼클럽이라는 프로젝트가 장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 프로젝트의 내용을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크레타 플랫폼은 들어가 보셨죠?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자, 화면 공유 다시 한번 드릴게요. 맨 위에 보시면 크레타.월드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우리 크레타 플랫폼의
주소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about 뭐 프로덕트 또는 스토어 등등을 들어갈 수 있어요. 스토어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네시스 패스 또는 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죠. 또 뒤로 가서 여기 그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화면이 있어서 그래. 제가 로그인을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끝에 오른쪽 플랫폼과 NFT 쪽을 이렇게 누르면 방금 잠깐 떴죠. 위에 사인하라고 사인인 하라고 그러니까 로그인 하라는 뜻인데 전 로그인을 이렇게 해놨어요. 보시면 잘 보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메타마스크 지갑을 설치하고 노트북에 그리고 플랫폼을 열어서 그동안 NFT를 확인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크레타 플랫폼으로 크레타 이 플랫폼 페이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NFT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가지고 와서 제가 로그인을 했다겠죠. 자, 한번 볼게요. 로그아웃을 할게요. 사인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게 바뀌죠. 바뀌어서 여기서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 내 이메일과 지갑 주소가 떠요. 그리고 마이 NFT 뭐 이런 게 뜹니다. 마이 NFT도 한번 눌러볼까요? 네, 없네요. 자, 스위치를 눌러볼게요. 스위치를 누르면 컨넥 월렛 이렇게 써요. 떠요. 컨넥 월렛. 그래서 컨넥 월렛을 이렇게 누르면 자, 컨넥 월렛을 누르면 어카운트 네임이 나오네요. 근데 제 거는 연결이 돼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넥스트를 누르면 컨펌 월렛 액세스 동의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제 거 아이템이 다 뜨죠. 상세 정보 누르면 상세 정보에 제게 나와요. 그럼 이것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 페이지에서 NFT 쪽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면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터치를 하면 연결이 돼요, 지갑이.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컨넥 월렛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기서 안 보여드리고 PPT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PPT로 내려가서 이 얘기죠, 이 얘기. PPT로 공유를 하고 음, 크레타 월드 페이지에서 그죠? 플랫폼 지금 마우스 보이시나요? 플랫폼과 NFT를 터치하고 로그인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고 그죠? 저는 이제 그 전에 CBT 할 때 포인트를 벌어놓은 게 100하고 20하고 있네요. 그래서 로그아웃을 하고 아니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면 그 하단에 인스톨 월렛이 떠요. 인스톨 월렛을 터치하고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패스가 떠요. 아이템이 떠요. 캐릭터가 떠요. 그죠? 이때 보면은 여기 사람 모양 있죠? 빨간색으로 우측에 상단에 예, 이 빨간색 그 우측 상단에 거기를 보면 잠깐만 이게 아니고 뭐가 또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형태 가지고 있는 제 거 아이템을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일부는 다 지웠어요.
음. 그리고 크롬에 들어가서 크롬에 들어가서 확장 프로그램에 어, 크레타 월렛을 추가하고 조금 어렵죠? 추가하고 음, 나면은 이렇게 생겨요. 가운데 지금 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여기를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크레타 월렛이 있죠. 크레타 월렛이 그 크레타 월렛에 이제 지갑이 크롬에 등록이 된 거죠. 이게 그런 어떤 형태. 잠깐만. 어 그래서 이게 지갑이 등록이 되고 나면 임포트 월렛 해서 메타마스크 근데 이렇게 알려줘서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다. 이거 얘기해봐야. 그쵸? 예, 좀 아쉽지만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겠어. 자, 메타마스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임포트 월렛은 동기화를 한다는 뜻인 거고 크리에이트 월렛은 새롭게 지갑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왼쪽을 보면. 그래서 임포트 월렛을 하고 NFT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임포트 월렛을 하고 그 니모닉을 임포트 월렛 누르면 넣는 창이 떠요. 그리고 동의하고 확인하고 이러면 지갑을 갖다 붙여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지갑을 열어보면 자산이 보이고 인벤토리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아이템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NFT가 안 보여요, 없어요, 뭐 노트북이 어떻게 됐어요, 뭐 망가졌어요, 뭐 등등. 그래서 크레타 플랫폼으로 가져와서 다 열어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 여기 그 맨 왼쪽 보면 시드 프레스 나오잖아요. 여기에다 이게 지금 이 점으로 다 된 게 뭐냐면 시드 문구를 넣은 거예요. 그 눈 모양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들이 글자로 다 바뀌겠죠. 네.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알려드려도 이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 음. 근데 제가 뭐 일일이 다 어디 서울, 부산, 대구 찍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 이 플랫폼에 지갑이 붙어 있고 그 지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메타마스크를 시드 문구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연동시키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디 얼굴 표정들을 봐야지 이해했나? 예. 이해 잘 못했구만. 예. 잘 못했어. 얼굴 표정들 보니까 네, 알고 죽겠네 뭐 이런 표정이네. 예. 좀 어렵지만 다시 다음 시간에 이걸 한번 더 해드리기로 하고 또 이제 NFT가 없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그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무관심 하실 수도 있겠죠. 자, 크레타 플랫폼에 로그인이 가능하고 크레타 플랫폼에 지갑을 붙일 수 있고 거기서 내 NFT를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게임이 시작이 되면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돼 있다?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크레타 플랫폼은 이미 거의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 또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 것들은 수정을 해 가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뭐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뭔 말인지는 전혀 모르겠다. 뭐 이런 표정 같아요. 자, 이제 로커스 체인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로커스 테스트넷 내용과 업데이트 내용들을 읽어드리고 직접 테스트를 들어가서 해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커스 체인 공개 테스트넷 정식 개방 이런 문구 보셨나요?
기사를 안 읽어본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들 코인은 다 오르는데 왜 크레타는 안 오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고. 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 크레타로 당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정신 차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당한 거 일도 없고요. 자, 퍼블릭 블록체인의 새 기준을 제시하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4세대 블록체인 기술의 정점을 추구하는 로커스 체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상시, 오픈 형태의 테스트넷을 전격 어떻게 했다? 네, 오픈했다. 그 뭐야? 잠깐만요. 아무튼 얘네들은 도움이 안 되네. 자, 오픈을 했고 로커스 체인은 이번 테스트넷을 통해 자사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NFT 민팅 기능 등 주요 기술을 실사용 시나리오에 따라 집중 점검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개발자 생태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자 생태계 확대를 현재 추진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번 테스트넷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실질적인 기술 검증과 개발자 참여를 통한 생태계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기술 테스트 단계다. 로커스 체인 메인넷과 동일한 구조와 아키텍처 그리고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퍼포먼스 수준까지 동일하게 설계된 버전으로 기능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메인넷과 테스트넷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완성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네트워크 안정성과 확장성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이 된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D앱들도 붙이는 것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로커스 체인은 테스트넷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디버깅을 진행한 후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된 요소부터 메인넷에 순차적 반영을 할 계획이다. 자, 다음 걸 한번 볼게요. 로커스 체인 공개 테스트넷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할 수 있는 전용 IDE NFT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제공된다. 개발자는 로커스 체인에서 솔리디티 언어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하는 언어죠. 언어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고 구현 도구를 활용해 다양한 조건에서 배포와 실행을 직접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써 있어요. 솔리디티를 사용해 본 경험 있는 개발자라면 로커스 체인에서도 별도의 학습 없이 기존과 비슷한 방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메인넷이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눈에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코인을 보내기, 받기 또는 보낸 것을 TXID를 검증하기 등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거고 지금은 여기에는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또한 프리 VM 채널을 이용해 빠른 반응 속도로 테스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VME 버추얼 머신 엔진 채널을 통해 네트워크 과부하와 안정성까지 점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제가 파일을 들어가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커스 체인 제가 여기다 설치를 해놨어요.
자, 지금 화면 하나가 떴죠? 이 화면. 이 화면을 보시면, 음, 자, 8초 됐고, 11초 됐고, 업타임.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블 프론드 라운드 해서, 베리파이어블 프로닝을, 가미한 라운드가 생성이 되는 거고, 이 라운드는, 어, 블록 형태, 리니어한 블록 형태의 블록이 생성되는 어떤 속도라고 보시면 뭐 비슷한 얘기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로 다르니까. 자, 로그 기록. 지금 현재 테스트넷 노드가 작동되고 있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카운트는 호스트 어카운트, 게스트 어카운트가 있는데 그냥 지금은 호스트 어카운트로 하래요. 그리고 라운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운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리니어한 블록체인의 블록 방식에서 블록체인이 블록이 생성되는 속도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겠죠. 1346 샤드 토탈 샤드 수, 그 다음에 밸런스는 루커스를 제가 지금 현재 모니터링하는 이 컴퓨터에 에, 밸런스가 뭐예요? 량이잖아요, 수량. 한 개의 코인을 가지고 있대요. 자, 메모리, 이 오렌지색의 메모리를 보면 메모리가 286메가 정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죠? 스토리지는 HDD나 SSD나 그런 어떤 그 저장 공간을 얘기하는데 저장 공간은 제로에 가깝다. 어떻다? 저장 공간은 제로에 가깝다. CPU 사용량은 3%를 넘지 않는다. 대단하죠? CPU 100% 중에 3%를 넘지 않아요. 스토리지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메모리는 조금 써요.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하다. 보통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 갖고 계시는 것 중에 굉장히 후진 게 메모리가 3GB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230, 240 정도, 250 정도의 메모리밖에 안 써요. 250 메가바이트죠.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여러분한테 얘기해도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들어만 보라는 거예요. 자, 로그 기록을 보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볼 수 있죠. 보셨죠? 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 화면에 써 있는 것들을 제가 직접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열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로커스 체인 측은 이번 테스트넷을 통해 12월 실사용 환경 테스트에서 입증한 수천 TPS 초당 트랜잭션 처리량 단위의 처리 능력에 더해 솔리디티 등 다시 얘기하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입증이 어, 됐다라고 보여져요. 탈중앙화와 고성능의 공존이라는 과제를 유일하게 해결한 로커스 체인의 기술력은 보통은 탈중앙화를 포기하고 고성능을 추구하거나 또는 탈중앙화를 유지하고 고성능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안정성까지 세 가지를 다 추구하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탈중앙화와 고성능과 보안의 안정성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동시에 만족스럽게 가져간다는 거. 고성능이라는 거 어때요? 수천, 수만, 수십만 TPS가 다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그래서 로커스 체인의 기술력은 노드 중앙화가 안 되죠, 이거는. 노드 중앙화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고성능의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아니면 아주 사양이 낮은 인베디드에서도 아주 사양이 낮은 태블릿에서도 어, 사양이 좋은 컴퓨터에서도 어느 상황이든 쉽게 내 노드가 운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드웨어 의존도 없이 높은 TPS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경쟁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어떻다? 뚜렷한 차별점을 가진다. 아주 뚜렷하죠,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그 크레타나 로커스가 좋다. 근데 뭐 가격은 안 올랐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가격은 언제 오른다? 유저층이 형성됐었을 때, 메인넷이 완성됐었을 때, 게임이 시작됐었을 때, 그때의 가격은 지금의 가격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근데 잘 몰라. 뭐가 뭔 얘기인지 몰라. 근데 어느 다른 이상한 그 프로젝트에 따라갔더니 돈만 띄었어. 또 뭐 과거에도 어디다 던져놨더니 돈을 다 띄었어. 근데 크레타 로커스도 뭔가 없는 것 같아. 기다려 보니까. 그러니까 애따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손바뀜을 이분들이 실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진정한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다. 참 바보 같다. 그렇게 알려줘도 3년을 알려줘도 못 알아먹는다. 제가 볼 때는 소나무 앞에서 거의 뭐 목탁 두드리는 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네트워크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 자, 이 사이트가 노드를 설치하는 사이트예요. 다운로드. 또 이 사이트가 로커스의 월렛을 설치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로커스 체인 원래 페이지는 이렇습니다. 원래 페이지는 이렇죠. 화면 보이죠? 자, 원래 페이지는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어로 이렇게 보면 About Us, Run, 프로젝트, 갖다 이렇게 마우스를 댈 때마다 디벨로퍼, 테스트넷, 뉴스, 컨테거스. 컨테거스는 이제 하고 싶은 말 여기다 하라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뜻이니까. 자, 여기에 제가 사람들이 지금 민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진도 직접 민팅을 누가 했겠죠. 이 사진도, 이 사진도, 이 사진도. 이 사진도, 솔방울 사진도, 이건 앵무새를 키우시나 봐요. 딸기를 주면 앵무새가 잘 살겠죠. 예, 이것도 이렇게 민팅을 했어요. 이건 선인장 토끼도 민팅을 했어요. 좀 어떤 분은 저 징그럽긴 하대요. 저런 토끼는 좀 무섭네요. 찔릴까 봐. 앵무새도 뭐 이런 이거는 제가 민팅한 거예요. 이 곰돌이 그리고 누군가는 탱크를 했고 또 동영상을 넣었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걸 제가 민팅한 거예요. 행복한 일상. 예뻐요? 예. 저는 이제 크레타도 들고 있고 로커스도 들고 있어서 이런 표정이 마음에 들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화면 보고 계시죠? 네, 공유가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보면 여기에 지갑이 두 개가 있죠. 저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이렇게 찌그러진 이거 뭐라고 해야지? 이걸 드럼통 같이 생긴 거. 오른쪽에. 여기 보면 크레타 월렛이 이게 보이시죠? 뭐 안 보이신다고 하면 이제 뭐 할 말이 없는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하면 로커스 체인 월렛을 제가 설치를 했어요. 어디에서 설치를 했어요? 여기에서 여기 방법대로 클릭해서 로커스 체인 인스톨 해서 여기 다운로드 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커스 체인 지갑을 설치를 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면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 스마트폰에 보시는 분? 자, 지금 화면에 이 화면에 보시면 어, 보이실 거예요. 자, 로커스 체인 지갑이에요. 테스트넷 지갑이죠. 여기에 제가 비밀번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들어왔죠? 그랬더니 제 어카운트 1이 있어요. 어카운트 1. 이 지갑 주소에 이게 버튼을 누르면 카피가 다 되겠죠. 잠깐만요. 이게 좀 뭐가 자꾸 뜨니까 얘 좀 지우고 누가 방해를 해요. 이렇게. 자, 다시. 그래서 1 로커스를 가지고 있죠. 1 로커스를. 그리고 제가 오늘 토큰 생성을 했어요. 시스템 토큰을. 300만 개를 토큰을 생성을 했어요. 또 토큰 가져오기 하면 토큰을 가져올 수 있겠죠. 토큰 계약 주소, 토큰 기호, 토큰 소수점, 뭐 18. 아, 여기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17로 할게요. 17, 토큰 기호, 토큰 컨트랙 주소 갖다 집어넣으면 땡겨올 수 있겠죠. 땡겨오면 여기 한 줄이 더 생기고 여기에 붙겠죠. NFT를 제가 2개를 생성했다겠죠. 요놈하고 담다하고 행복한 일상. 이해하셨죠? 활동. 활동을 해보니까 NFT도 만들었고 토큰 시스템 토큰도 제가 만들었고 NFT도 생성했고 어카운트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NFT를 한번 만들어 볼까 봐요. 어디 갔어? 열어놨는데. 아, 네. NFT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로커스 체인 테스트넷의 실제 실황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거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NFT를 눌러서 컨넥 월렛을 제가 정해놨으니까. 그리고 이름을 하나 바탕화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잠깐만 계셔요. 네. 바탕화면에 어, 예쁜 눈 강쥐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눈 강쥐. 제가 몇 개를 놨는데, 여기다가, 예쁜 눈 강쥐. 기재에다가, 이게 골든 리트리버인가? 네, 뭐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귀엽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어, 지금 이 화면 공유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여기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강아지를 하나를 끌어다가 여기다 놔요. 왜 안 나죠? 아, 끌고 와야죠. 그러면 여기에 요놈 강아지를 한번 갖다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붙었죠? 붙어서 이 강아지를 민팅을 해보겠습니다. 예쁜 눈 강지예요. 여기다 뭐 더 달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달고 서밋. 자, 그러면 지갑이 옆에 생기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지갑이 옆에 오른쪽에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용을 보니까 테스트넷 어카운트 1에 1 로커스 잔액이 있고 로커스 NFT 타입에 원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는 이제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이터의 데이터죠. 그리고 연료를 집어 넣었더니 승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승인. 승인을 눌렀어요. 뷰 민티드. 어, 2개가 들어갔네. 2번 눌러서. 예. 예쁜 눈 강쥐가 생겼죠? 하나 더 해볼게요. 컨넥 월렛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는, 많은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음, 여기에 네임에 많은 생각. 이거는 이제, AI의 일상화. 어? 일상화가 되면 이제 생각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브라우저에 갖다가 많은 생각을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붙었죠? 붙어서 더 기재하지 않고 그냥 서밋 했더니 또 생성을 할 거냐 이렇게 뜨죠? 승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민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생각이
민팅이 되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NFT화하고 이 행복한 일상 사실 뿐 해서 올리면 누군가 흥정이 들어오겠죠. 로커스 체인 토큰을 지금은 토큰이죠. 메인넷이 아직 안 됐으니까 토큰을 뭐 2,000개 드릴 테니까 팔을래. 그러면 이건 2,000개는 좀 부족해. 그러면 슈퍼클럽에서 거래를 이제 할 수 있겠죠. 슈퍼클럽이 그런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또 여기 강아지도 어, 좀 사고 싶어. 그래서 이것을 액자로 뽑아놓고 싶거나 아니면 이게 액자로 돼 있으면 단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액자는 불태워 주세요. 이렇게 주문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오프라인에 액자가 있다면. 그래서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싶은 거. 또 하나 여기 많은 생각 한번 보시면 어, 안 그래도 요즘 머리가 복잡해. 그러면 이제 이런 그 AI적인 사고, 회로도, 설계도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군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가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크레타 플랫폼에서 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거기가 슈퍼클럽이 붙으니까 거기서 거래를 해도 되겠죠. 만약에 로커스 체인에 거래하는 그것이 붙는다면 로커스 체인에서 거래도 해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어때요, 여러분? 많이 왔죠? 네. 여러분들이 잘 못 해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보느라고 애써요, 사실은. 네. 여기 뭐 박수 치시는 분도 계시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표정을 한번 또 봐야지. 네. 아이고, 아까 크레타 얘기할 때는 멍 때리더니 이제 조금은 아시겠나 보다. 뭔가 이제 벌써 한숨 주무시는 분 여기 이제 누우셨어. 네. 네. 이현숙 사장님 잠 주무신 지 한참 됐어, 지금. 이제 깨야 할 텐데. 네. 그래서 로커스가 이제 메인넷 출시 전에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그 샤드가 진짜로 나눠져서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은 다 테스트 했지만 메인넷을 하면서 또 오류는 없는지 기기가 붙어서 잘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봐야죠. 다시 화면으로 가보면 이 화면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흥미롭게? 네. 그래서 민팅을 해서 내가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뭐 우리 엄마 사진을 블록체인에다가 담아 놓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가족 사진을 담아 둘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로 퀄리티 좋은 제가 이제 그 기억나는 게 스티브 잡스,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의 20살 때 처음으로 썼던 이력서. 어느 기업에다가 내기 위해서 이력서를 썼는데 자필로 이렇게 썼어요. 그 볼펜으로. 근데 그거 보는 순간 갖고 싶더라고. 이건 소장의 가치가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자, 그런 NFT를 여러분이 발행을 해서 소장을 하거나 아니면 블록체인 위에 담아놓고 오래도록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나 또는 그것이 어떤 차익 거래가 필요해서 거래를 할 때 지금 여기 제가 있는 사무실에도 화가의 그림들이 있거든요. 저 뒤에 보면 저 화가들이 이제 자기들이 만든 그림을 퀄리티가 높아야겠죠. 그래서 로커스 체인 블록체인 위에서 민팅을 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살 때 이 그림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한다든가 아니면 상대가 디지털화된 저는 민팅된 로커스 체인 위에 민팅된 디지털 소유권만 저는 가져도 됩니다. 그것은 불에 태워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블록체인 소장 가치 높은 민팅된 디지털 소유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형태를 준비하기 위해서 로커스가 그동안 고생을 했겠죠. 네.
여기 이제 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잠깐 읽어보면, 음, 공유해. 안녕하세요, 교수님. 크레타 게임은 언제쯤 출시되나요? 3월 말에 1, 2주 늦어진다고 했는데 3주째네요. 4월 내에는 출시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런 걸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개발자도 저것을 명확하게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게임은 제가 볼 때는, 어, 이 화면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여기.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이게 포트리스예요, 포트리스. 이게 아마 초창기 버전 같기도 한데, 저도 뭐 포트리스는 제가 직접 안 해봐서 하는 것만 봤어요. PC방 같은 데서 사람들 매달려서 하는 건 봤거든요. 자, 저렇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고 전적을 블록체인에다가 처리하고 게임하고 어떤 승리를 했었을 때 그것을 토큰화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의 형태로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갑으로 옮겨서 거래소로 보내서 수익화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까지 다 만드는 일.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봤더니 웹3적인 요소를 더 만들어서 넣느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요소? 웹3적인 요소. 그러니까 엑시 인피니티나 다른 어떤 샌드박스나 이런 게임들보다 조금 더 진짜로 보상이 주어지고 그 보상이 값어치가 있고 그리고 전송을 해서 누구한테 어, 현금처럼 쓸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NFT화해서 거래할 수 있게끔 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이런 형태들이면서도 대중이 달라붙을 수 있는 재미적인 요소까지를 만들어내는 중이다. 그것을 고민을 하겠죠. 이대로 출시할까? 아니면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을 좀 더 붙일까? 아마 그렇게 굉장히 그 끝 마무리쯤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뭐, 좀 기다리느라고 눈에 안 보이니까 힘들죠. 사실 저도 눈에 안 보일 때는 그냥 그런갑다 하다가도 문득 궁금해져요. 이제 이번 주쯤은 나오나? 아니면 저번 주쯤 나왔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제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듯이. 개발자들이 빨리 내놨으면 좋겠지만 빨리 내놨더니 더 허접하더라. 그럼 여러분은 또 더 실망하고 에이 크레타 갖고 있어봐야 쓰잘데없구만 하고 다 던지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어떤 금전적인 그런 요인, 불안 요인이 없고 그 외에 어, 재미적인 요소나 정말로 내놨었을 때 정말 잘했다라는 얘기를 이들도 듣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생각처럼 아무리 기다려도 뭐 나오지도 않고 안 보여주고 뭐 답답해서 그러는 건 이해하겠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크레타는 네, 로커스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냥 갈 길을 가요. 뭐 사기가 아닌 건 지금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냥 뚜벅뚜벅 자기들 갈 길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면 내년은 안 와요. 네, 이해가 가야 내년도 오죠.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눈에 볼 수 있게끔 해드리니라고 저도 이제 신경을 좀 써서 뭐 이걸 제가 다 보여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좀 보여드렸고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AI로 사람을 골라서 돈을 뜯었대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어, 여러분 우리한테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유명 인사가 등장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를 본 순간 이미 덫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영상 속 인물은 실존하지 않았고 목소리도 인공지능이 만든 거짓이었고 이처럼 AI 기술을 이용해 글로벌 투자 사기를 벌인 국제조직 일당이 6명이 체포됐다. 피해액은 얼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또 하나는 FIU에서 애플앱에서 미신고된 해외 가상자산 접속을 차단했다. 불법 피라미드, 이 조금 전에 이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형태들의 강력 처벌이 열렸는데 아마 무기징역까지 이제 때리나 봐요. 그래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또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여기 있어서 그래요. 업계 불법 피라미드를 척결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아도 인터내셔널은 3만 6천 명을 모집해서 4,467억 원을 뜯었다. 또 뭐 V글로벌 대표는 25년을 받았다. 아시세븐 대표는 20년을 받았다. 테크노피아 대표는 16년을 받았다. IDS 홀딩스 대표는 15년 등을 받았다. 최근에도 퀀트바인, 리그로우 여러분 저는 참 퀀트바인도 저한테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리그로우도 친한 친구가 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리그로우도 그렇고 퀀트바인도 그렇고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스마트폰에 깔아도 위험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근데 리그로우가 터졌어요. 며칠 됐습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냐면 그 단톡방에만 있는 사람이 2,000명이에요. 그것이 그냥 기본이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최하 수백만 원에서 37억까지 거기다 다 감아서 넣었어요. 그래서 구로경찰서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한 코드만 하래 자기를 믿고 자기가 그 책임을 지겠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저한테 하려면 오지 마세요. 저도 이제 그럴 때는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리고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다 검증을 해달라고 해서 검증을 참 힘들게 이것저것 해서 해줬어요. 근데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 자기 가족도 하고 누구도 하고 돈 버는 걸 봤대요. 통장을 다 까줘서. 그 사람 그 통장을 깠다는 사람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그런지 몰랐대요. 자기 가족들도 다 들어갔대요. 있는 돈 없는 돈 그동안 번 돈도 싹 다시 다 몰아넣고 깔끔하게 다 잠겼대요. 진짜 거기는요 난리가 터졌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지 말라고 하고 왜 그런지를 다 알려주고 이들이 돈을 벌어서 이것을 갚아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절대로 데일리를 지급해서 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넣었다가 빼는 동안만이라도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그들은 싸그리 다 걸린 거예요. 사기꾼을 사기 쳐먹으려고. 그래서 보니까 윗사람도 몰랐고 그 윗사람도 몰랐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강의하고 그 사람들이 종용하고 자기 것 통장 가지고 보여주고 이러면서 결국엔 그들 전부 다가 가해자 겸 피해자가 된 거죠. 제가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얼씬거리지 않게끔도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든 단톡방을 파서 뭐 움직였든 조직적으로 움직였든 잠을 안 자고 빌딩을 짓고 빌딩을 부시고 하고 있었더라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강남 바닥에 저한테 검증해달라고 한 4명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자료를 다 보내왔어요. 뭐 SEC의 허가를 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실에서도 검증을 했고 근데 데일리를 지급해요. 아 미쳤습니까? SEC가 데일리 지급하는 걸 허가를 한다고요? 그러면 국제 경제 질서가 파기가 돼요. 대한민국에서도 제가 V글로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V글로벌을 300% 순환인데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은 당신들은 벌 것이다. 오늘은 계정을 여러 개 넣어서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느 날 뜨끔한 날이 있을 것이다. 그거 저한테 알려주고 나서 6개월도 안 돼서 싸그리 다 털어먹고 이렇게 기사가 됐잖아요. 제가 안 된다고 해서 된 것이 없다니까요. 제가 저희 리그로우 옆에 지금 AI 뭐라고 써놨죠. AI 쓰다 말았어요. 다 아예 용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살아날까요? 그게 잘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뜯어가려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반대예요. 여러분이 좀 돈 좀 벌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좀 잘 참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행복한 해피엔딩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포기를 했어요. 말려도 안 듣는 거 굳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하나. 네,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요즘 뭐 전 세계 광고판에 뭐 안 나가 붙은 광고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많이 떠들죠. 네, 한번 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가.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까지 모두가 제 말대로 다 확인이 다 된 것들인데 아 이것은 안 될 것이다. 아니 운 좋게 벌고 빠져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렵죠. 자, 이렇게 끊임없이 사실 같지만 사기인 것들은 끊임없이 우후죽순 생겨난다. 그 얘기를 오늘 끝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보여드렸던 우리 노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나 로커스 체인 노드 돌아가고 있는 거나 또는 어, 크레타 지갑 또는 로커스 지갑 그리고 로커스에서 민팅하는 거 물론 다양한 기능들을 더 테스트하고 그것이 완성되면 여러분들이 그간 쫓아다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만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혜를 좀 많이 잃지 않고 소신을 잃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먼저 번이나 그 전번에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QR코드 공개하면서 아톡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어요.
검증을 했었을 때 불안하면 여러분한테 절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 저도 타 뜯기는 싫거든요. 근데 잘 활용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모으도록 하셔서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음번에도 조금 더 로커스 체인이나 크레타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포트리스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것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었던 것들은 제가 다 눈으로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한 거예요. 이것도 못 믿으면 뭐 말아야죠. 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여러분한테 성의껏 해드렸지만 선택은 저한테 탓하지 말고 여러분 선택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